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김준호의 달릴까? 말까. 여기는 매경 스카이돔이고요. 4번 타자 김준호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답답하고 우울했던 시작 오늘에서야 좀 뻥하고 네. 뚫리는 기분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시원한 수익 나시라고요. 저희가 커피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아주 간단한데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TV 화면을 찰칵하고 찍어서 샵 2034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총 몇 분께 드리는 거죠? 마음 같아서 많이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은 세 분을 선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 아니라 총 3분께 저희가 드리도록 이렇게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네, 그렇다면 네. 오늘 리뷰할 종목들이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리뷰할 종목들이 있는데요. 어제 지수가 네. 또 많이 빠지고 있어서 아무리 김준호 매니저님 종목이라 해도 잘 갈 수 있을까 또 내심 걱정했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 걱정이 무색하게 어제 소개해주셨던 두 종목, 또 ISC랑 또 네. ABL 바이오 모두 수익을 챙겼습니다. 네, 일단 뭐 반도체 섹터가 최근에 워낙에 많이 빠졌잖아요. 사실 이제 대만의 어떤 TV 시장 조사 업체인 트렌드포스가 상분기에는 디램 또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반도체 섹터가 워낙에 낙폭이 좀 컸었는데 사실 수많은 전망 중에 하나일 뿐이고 워낙에 투심이 악화된 상태이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가 워낙에 좀 과도하게 조정 흐름이 나와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떤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의존도가 큰 기업들보다는 좀 해외 매출 또 그리고 고객이 다각화돼 있는 ISC가 오히려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전일 안타를 말씀드렸는데 소정의 목적은 달성한 것 같고 일단 1차 목표가가 제가 35,000원을 말씀드렸는데요. 시장이 지금 안정화되고 좀 기술적 반등, 데드캣 바운스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1차 목표가 35,000원까지 좀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2차 목표가는 37,500원 또 그리고 손절 라인대를 좀 상향 조치해 드릴게요. 손절 라인대는 29,000원으로 상향 조치해서 29,000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ABL 네. 바이오도 한번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이제 ABL 바이오,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지금 같은 어떤 급락장에도 탄탄하게 어떤 시장 하락을 받쳐왔던 섹터가 제약 바이오 섹터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안에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시세가 분출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 국내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력을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ABL 바이오가 최근에 안정적인 추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ABL 바이오는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에 또 이제 1조 3천억 정도 규모의 또 파킨슨병 치료제를 기술 수출에 성공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ABL 103, 또 ABL 105가 또 이제 AACL 미국 암학회에서 또 이제 모두 함항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를 28,500원, 또 2차는 31,000원을 말씀드렸습니다. ISC와 마찬가지로 전일 두 종목 다 소개해드린 종목인데 손절 라인대를 조금 상향 조치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23,500원으로 상향 조치해드리겠고 24,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네. 자, 저희 오늘 커피 쿠폰 이벤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네. 방송 채널 모르시는 시청자분들도 네. 있으실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친절하게 이렇게 옷에 써서 왔습니다. 저희 153번 유플러스 TV이고요. 네, KT 올레 TV 182번 꼭 네.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164번까지 있습니다. 또 당첨되기 위해서는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네. 보내주시면 그 확률이 더욱더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꼭 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을 공개해 보도록 하죠. 네, 일단 뭐 사실 모든 섹터가 과대 낙폭이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억울하게 빠진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억울하게 빠진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제노코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제노코입니다. 네. 방산 장비를 시작으로 해서 항공 전자 장비까지 사업을 네.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성장성 보고 저희가 투자를 해보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이제 발사됐고 중도용 액체 로켓 엔진 자력으로 이제
우주에 수송할 수 있는 전 세계 7번째 국가가 됐는데 네. 재료 노출로 이제 우주 항공 관련 종목들이 다 일제히 급락이 나왔고 또 만약에 실패한다고 했을 땐 더 큰 하락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노코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누리호에 참여하지 않았고 3차 이제 발사할 때 이제 실용 위성이 탑재되면서 3차에는 참여를 하는데 너무 억울하게 조정 흐름이 나와줬다. 6월에만 마이너스 40% 가까이 큰 폭락세가 연출됐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충분히 가능하다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번에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된 만큼 오히려 계속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이제 육성책, 우주 항공 관련된 육성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제놓고 너무 낙폭과대 종목이다. 기술적 반등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 종목으로 제놓고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항공 우주 분야에서 핵심 기업이 될 수 네.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제놓고는 안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노코의 네. 안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네. 항공 우주 모멘텀도 있지만 요즘 네. 전 세계적으로 군비 증강 추세이잖아요. 맞습니다. 또 다음 주에 나토 정상회담이 있는데 네. 또 한미일 정상회담이 한 자리에 또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방산 모멘텀까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후에 이제 국내 어떤 네. K 방산의 어떤 수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 이제 제노코 같은 경우는 국내 유력 대표적인 방산 업체들과도 꾸준한 MOU를 체결하고 또 장비, 또 군사 장비를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주 항공에 대한 어떤 모멘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또 이제 방산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 최근 어떤 주가 하락은 시장 매크로적인 이슈와 또 누리호의 어떤 재료 노출로 인해서 좀 지나친 하락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은 안타, 기술적 반등을 우리가 노리자라는 관점에서 안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어떤 모멘텀들 가지고 있는지 제노코 네.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제노코는요 2004년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이제 항공 우주 관련돼서 대표가 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2004년도에 설립하고 작년 3월달에 이제 코스닥에 이제 상장된 기업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통신 케이블과 또 위성에 탑재되는 송신기를 제조하고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협력사들을 제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일단 이제 우주 항공 관련해서는 이제 뭐 하나 시스템뿐만 아니라 한국항공우주산업 또 그리고 한국우주연구회와 또 협력을 맺고 있고요. 또 그리고 방산 관련해서는 LIG 넥스원 그리고 하나디펜스, 하나시스템 또 그리고 방위산업청과 같은 굵직굵직한 국내 대표 방위산업 업체들과 MOU를 체결한 기업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성통신 부품 제조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 전술정보통신 체계 사업의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접촉식 광정 케이블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뭐 소형 무장 헬기 또 그리고 위성 운용국 그리고 차세대 전투기에 들어가는 핵심 항공전자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제노코이기 때문에 우주 항공 산업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 그 성장 규모가 2040년 기준으로 1,000조 원 시장의 규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고 앞으로 4번에 걸쳐서 누리호를 향후 추가적으로 발사를 앞두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이제 3차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누리호 2차 발사까지는 사실 제노코가 협력한 게 아니고요. 3차부터 실용 위성이 탑재되면서 제노코의 어떤 차세대 중형 위성이 탑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3차 발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앞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2차 누리호 발사 이후에 너무 지나치게 고점 대비 6월에만 40% 이상 급락이 나왔다라는 거는 좀 지나친 하락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당선인 신분 때부터 꾸준하게 한국판 나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고요. 또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4번에 걸쳐서 추가 발사에 성공한다고 했을 때 민간 기업들에도 국내 한국의 어떤 한국판 스페이스 X를 만들겠다라고 좀 언급을 했던 만큼 가장 또 기술력이 있는 또 제노코가 또 그리고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했을 때 가장 크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 기대감에 적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돼서 너무 지나친 과대 낙폭에 최소한 데드캣 바운스 기술적 반등은 나와줄 수 있을 거다 판단돼서 제노코로는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누리호 2차 발사 연기로 인해서 주가 하락은 과한 수준이라는 네.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의미인데 가격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잡아보면 될까요? 네, 일단 뭐 제노코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매력이 지금 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차트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누리호 발사 전에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도 없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고 나서 좀 지나친 하락이 나와주면서 6월에만 40% 이상 급락이 나왔는데 진짜 많이 빠졌네요. 맞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네요. 사실 근데 참여도 안 했고 네. 3차에 이제 누리호 발사에 참여를 하는데 너무 지나친 하락에 나와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2분기도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방산의 수출이 본격적으로 진행됐을 때 제노코의 실적도 고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18,500원을 가져왔는데 19,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22,800원, 2차는 25,000원 라인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억울하게 빠진 제노코 네. 우리 손절가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8,500원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그라운드에서는 또 어떤 섹터에서 어떤 정보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심상치 않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상징적인 종목인 셀트리온을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네.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 또 셀트리온에 집중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지난 8월에 또 29만 원 선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지금은 또 상승분을 좀 많이 반납했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기대해봐도 괜찮다 뭐 이런 말씀이실까요? 일단 뭐 국내 대표하는 바이오 헬스케어 또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이고요. 사실 이젠 제약바이오 섹터가 코로나의 거품이 다 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올라갔던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대부분 고점 대비 70에서 많게는 뭐 90% 가까이 급락이 나와지면서 코로나의 거품이 다 꺼진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고 어떤 자체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부각될 수가 있는데 임상을 앞둔 기업들은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뭐 임상 과정에서의 약간의 불협화음이 나오거나 노이즈가 나오면 큰 폭의 급락이 나오는데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은 오히려 안정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가 뭐냐면은 특허가 이제 만료된 의약품을 이제 새롭게 생산하는 복제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 특히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은 하반기 가면 갈수록 다시 한번 실적 성장이 고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을 찾았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는 게 셀트리온 그룹주다라고 판단돼서 거기에 상징적인 셀트리온을 가져왔습니다. 네, 사실 요즘 계속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네.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그에 비해서 나름 좀 맞습니다.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매니저님은 셀트리온이 어디까지 달릴 수 있도록 선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두 번째 종목은 홈런을 칠 수 있을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셀트리온도 안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안타를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오늘 셀트리온이 네. 가장 핫한 종목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저희 내부자들에서도 셀트리온 다뤄봤었고 네. 이호근의 텐텐텐에서도 셀트리온 맞아요. 헬스케어가 공략주였는데 맞습니다. 우리 매니저님도 또 셀트리온을 가지고 오셔서 또 네.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마음 같아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지고 싶었는데 네. 이제 바로 전에 이호근 매니저가 해서 네, 바로 늦으셨네요. 셀트리온으로 이제 바꿔서 갖고 왔는데요. 근데 사실 기관 쪽에서는 이미 네. 7거래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미 오늘 조금 강하게 시세를 내서 네. 여기서 좀 끝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네. 이렇게 급등할 때 따라가도 괜찮나 하시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급등이긴 한데요. 네. 이미 이제 고점 대비 70% 이상 하락이 나온 상태입니다. 모든 악재가 선반영됐던 섹터가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라고 보고 있고 이제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밀러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네. 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해외 판매를 하는 기업이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사실상 셀트리온 그룹의 가장 상징적인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함께 가장 대표가 되는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반등이 잘 들어와주고 있는데 사실 오늘 첫 번째 기술적 반등이고요. 최근에 어떤 시장 급락 대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오히려 지금의 어떤 상승 또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어떤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게 셀트리온 그룹주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현재 매수 타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바로 코스닥의 대표 지표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습니다. 자, 그럼 셀트리온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투자 포인트 바로 들어보도록 맞습니다. 할게요. 그러니까 코스피의 가장 상징적인 제약바이오 종목이 셀트리온이고 또 코스닥의 가장 상징적인 종목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 제품군이 유럽 내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제품이 이제 뭐 램시마, 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허주마, 그리고 트룩시마가 지금 꾸준하게 실적 성장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탄탄한 실적 성장이 나와주고 있고 바이오 시밀러 특성상 하반기 가면 갈수록 실적이 더 고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램시마가 또 미국 내에서 꾸준한 매출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제 램시마를 이제 피하 주사용으로 바꾼 게 램시마 SC인데 램시마 SC가 내년부터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 더욱더 셀트리온 그룹주의 실적 성장에 더욱더
공적으로 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올해 이제 램시마 SC 매출액만 본다고 하더라도 2,551억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6%가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제약바이오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악재가 좀 선반영된 상태이기도 한데 코로나 거품이 다 꺼진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 가격대까지 충분히 가격 조정이 끝마친 상태고요. 분식회계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가 계속해서 공매도의 가장 주력 타켓이 되면서 상승의 어떤 발목을 잡고 있었었는데 분식회계에 대한 우려도 또 말끔하게 또 해소가 되면서 그에 따라 시장에 약간의 호재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가파른 반등이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는 3사 합병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어떤 임상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없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관련해서 바이오 시밀러의 어떤 고성장과 또 정부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강력하게 육성하겠다고 발표했고 또 삼성전자라든지 또 SK 하이닉스 또 그리고 국내 대표 기업들이 좀 천조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는데 그중에서 또 핵심 중에 하나가 또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국내에서 가장 상징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셀트리온 그룹주 또 그리고 코스피를 대표하는 제약바이오 종목인 셀트리온이 다시 한번 시장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셀트리온 종목을 두 번째로 가져왔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시장이 잘 버티도록 받쳐주는 게 요즘 바이오 섹터인데요. 네. 최근에 또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뮬러 분야에서 최소 5개 이상 또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상승 여력 충분해 보이는데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 반등보다는 좀 안정적인 추세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매물대는 좀 강력하게 좀 소화해 준 모습이고 셀트리온 그룹주만큼 안정적인 상승이 나와준 섹터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셀트리온 그룹주가 움직여야 또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수급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상징적인 셀트리온 종목을 가져왔고요.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를 지금 15만 원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5만 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18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고 2차 목표가는 20만 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 20만 원까지 거뜬하게 저희 달성하길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앞서서 커피 쿠폰 이벤트 진행을 했었잖아요. 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셔서 그만큼 김준호 전문가 팬이 많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감사합니다. 했었는데요. 저희 아나운서들이 한 명 한 명씩 좀 뽑아봤습니다. 자, 가장 먼저 당첨자 발표해드릴게요. 9907번님이 MBN에서 가장 행복하신 김준호 매니저님 늘 웃음 네. 잃지 마시고 아나운서님들 내일 아침에 눈호강합니다. 파이팅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희 덕분에 눈호강을 네. 하신다니 또 네. 저희도 오히려 영광인 것 같고요. 또 김준호 매니저님 항상 행복하신 거 맞나요? 네, 너무 행복해요. 네, 1초 느리신데요, 지금. 네, 다음 영어는 당첨자도 없나요? 바로 네. 발표해 주세요. 네, 7086번님께서 잘 시청하고 있어요. 네. 매니저님 꽃밭에 앉아 계시네요. 항상 네. 부럽습니다. 의자왕님. 하락장이지만 다들 힘내시고 네. 화이팅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 너무 힘들었지만 또 우리 네. 의자왕 김준호 매니저님과 함께 하면서 또 힘을 으쌰으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기 사진 보면은 네. 꽃이 아래에 받쳐주고 네. 계시네요. 그러네요. 김준호 매니저님에게 꽃을 그러네. 선물해 주셨네요. 네. 네, 저희 그리고 마지막 분도 당첨하도록 하겠습니다. 1102님께서요. 네 분 다 엄지척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저희 마이너스 60%인데 힘내고 있어요라고 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앞선 댓글에서 김경선님께서 오늘은 대부분 빨간불인데 많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저희도 같은 마음이고요. 60% 100% 더욱더 많이 네.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당첨되신 세 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커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 못 되신 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저희 네. 다음에도 이런 이벤트 계속해서 들고 올 테니까요. 여러분 저희 앞으로 달릴까 말까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네, 또 반등이 나오고 맞습니다. 있어요. 사실 근데 이럴 때 또 방심하면 또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매니저님 도움 말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오늘 뭐 시장이 지금 강력하게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반대 매매가 역대급으로 추리된다라는 발표가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오늘 반대 매매의 피크아웃이 될 수 있다는 신호라고 판단돼서 기관과 외국인의 어떤 이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또 선물 시장에서 계속해서 순매수로 유입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그만큼 국내 증시가 지금 낙폭 과대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통화 스와프가 되던 아니면 지금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넘어와야지 시장을 안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역대급으로 1,300원을 돌파했을 때 어떤 시장의 방향을 가져왔던 건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할 때마다 1년 전에는 이제 하락이 나왔지만 1년 후에는 모두 다 30에서 4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 금융 위기 때도 마찬가지고 또 IMF 때도 마찬가지고 또 최근에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침체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주식시장은 1,300원까지 환율이 돌파했다라는 거는 원화 가치가 그만큼 하락했다라는 건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분명히 있지만은 최근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달러를 계속해서 사들이면서 강달러가 지속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좀 조정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항상 데이터가 말해주듯이 원달러 환율이 1,300원으로 치솟았을 때는 항상 1년 뒤에는 주식시장이 평균적으로 40% 이상 고성장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상 원달러 환율이 1,300원까지 돌파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많은 악재가 지금 주식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어느 정도 1,300원 돌파가 지금부터 악재의 시작이 아니라 피크아웃 신호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1,300원 돌파를 너무 지나치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주식시장은 항상 가까이 보면 변동성이 크고 무섭고 두려운 시장이지만 장기적으로 코스피 지수를 연봉으로 땡겨서 본다고 했을 때는 안정적인 우상형 장기 추세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찰리 채플린의 말처럼 인생도 가까이 보면은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주식시장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우상향 장기 추세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 하단에 위치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술적 반등 이후에 주식시장이 빨리 살아나서 다음 주에 더욱더 강력한 상승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공개 방송 있으시죠, 웨이즈님? 맞습니다. 오늘 네. 4시 30분에 찾아뵐 텐데요. 제약바이오 섹터 최근에 제가 무료 방송에서 엄청나게 강조를 했는데 네. 오늘 강력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 제약바이오 섹터 이후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4시 30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에서도 만나주세요.